이제는 대출을 낸 이들이 그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의 집값이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만큼을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낸 사람들의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5천만 원 1억, 2억을 추가로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애시당초 연끌할 때 가지고 있는 땡길 수 있는 돈을 다 땡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제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설마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궁지로 몰리고 나면 상황이 생각하고 많이 다르게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포기입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에이 몰라 하고 놔버리면 그로부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악화되더라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금리가 좀 높더라도 제2금융권이든 혹은 다른 이제 대출을 마련해서 메꾸면 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가족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서 메꾸든 아니면 뭐 집을 팔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빨리빨리 해결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금 일부 상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닥칠 일은 꽤 아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픈 거죠. 그냥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냥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좀 감내하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큰 이제 어려움들, 큰 충격들이 여러 쪽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정말 쉽지 않죠. 이러한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벌어들이는 돈의 수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든지 아니면 소비를 급격히 줄이든지 해서 이 여력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게 그게 잘 필요한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300만 원, 500만 원인데 빌린 돈은 5억, 10억, 7억, 되게 규모가 너무 크죠. 보통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당장 이렇게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너도 나도 다 이제 아비규환 비명을 지를 텐데요. 이때까지 너무 사람들이 빚내는 걸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탓에 그 함부로 생각했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싸게 무리하게 꼭지에서 사서 경제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채로 이어왔던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부자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집도 대출로 사고 차도 대출로 사고 여행도 대출로 갔다 오고 가전제품, 대형 가전제품 사는 것도 할부로 사고 뭐 여러 가지들을 빚으로 해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빡빡해지는 거죠. 궁지에 몰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삶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삶이 매우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겠냐라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본적인 이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안 쉬울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꽤나 험난하고 꽤나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네 삶의 습관,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겹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금리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대출이자 부담도 줄고 해서 대출 조금 더 갚을 수 있어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움직여야 되겠죠. 많은 고민, 많은 생각, 많은 염려가 듭니다. 좀 더 염려스럽고 좀 더 고민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좀 더 대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머리를 쓰고 좀 더 사방에 알려서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금 일부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이 영끌들에게 많이 충격적일 겁니다. 영끌들이 이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서서히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작 2024년 12월일 뿐입니다. 25년, 6년, 7년, 8년, 9년 대략 한 5년가량은 되게 힘겨울 것 같은데 이 힘겨운 시간 안에 그들이 과연 버티고 견디고 그 다음 좀 그래도 팔 수 있는 시기까지 넘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걸, 좀 더 고민스럽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것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항상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들, 프리랜서들은 더욱 이제 대출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출이 삶의 이 큰 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많이 아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반전세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려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단계 토지 사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 시장이 말입니다. 계속 비싸게 더 비싸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가 있으면 나는 떠넘기면 된다. 이런 인식으로 이때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폐해를 더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부동산 만능,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가가 되겠죠. 비싼 곳은 더 비싸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정체되거나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는 지역은 또 늘어날 것이고 그러는 중에 또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서 설설 나오는 거 보니까 영끌들의 상황이 매우 궁지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잠깐만 견디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이상을 버티고 견뎌야 할 텐데 과연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몰락할지 아니면 버틸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비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